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소음은 21세기 현대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최근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및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방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죠. 이런 현실에 발맞춰 소리를 차단하는 방음 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는 소리를 잡는 방음. 지금부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방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서울의 한 빌라.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언가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니야, 거기. 여기 아니야? 아닌데 이거? 돌려야지. 돌려. 뒤집어. 돌리면 돼. 바로 조립식 방음 부스인데요. 방음 부스는 기존의 고정식 방음 공사와는 달리 건물의 외상을 가하지 않는 신개념 방음 기술로 설치는 물론 이전까지 용이한 조립식 시공으로 진행됩니다.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완성된 방음 부스. 먼저 그 효과를 확인해 볼까요? 들어보신 것처럼 소리를 잘 차단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음 부스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걸까요? 지금 방음 부스를 왜 설치하신 건가요? 예. 저기 첼로를 전공하시는 고객님이신데요. 지금 주변 소음이 걱정되시고 하셔서 전공하는데 이제 24시간 사용하시려고 제 방음 부스를 구매를 하셔서 지금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음 부스는 악기를 다루거나 녹음을 하는 등 음악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물론 집중력 향상을 위한 공부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업무 때문에 주간에 취침을 해야 하는 분들 역시 많이 찾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병원 청력 검사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한 요즘은 짖는 소리 때문에 애견용으로도 점점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음 부스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바닥에서 일정 부분 띄워 시공하는데요. 안에서 뛰어논다든지 어떤 진동감이 바닥을 그대로 타고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립식 방음 부스는 모든 이 육면체가 또 아래에서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제 건물 외상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직접적으로 진동이나 소음이 직접적으로 벽체에 통과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방음 부스는 소음의 경중에 따라 싱글과 커플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됩니다. 싱글은 벽체를 외벽으로 세우게 되는 부스고 커플은 벽체가 이중 벽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두 겹으로 세우게 되는 부스의 형태입니다. 일반적 소음에는 싱글 부스를, 고음역대를 사용하는 악기 등 소음 발생률이 보다 높은 환경에서는 커플 부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음 부스 제작에 쓰이는 자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파티클 보드, 즉 압축 목재입니다.
압축목재를 주자재로 흡음재와 차음재를 통해 소음을 흡음시키고 차음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방음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티클 보드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티클 보드를 제작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자재가 사용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인데요. 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 포름알데히드의 그 유출로 인해서 호흡기 쪽에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름알데히드의 그 유출이 없는 친환경 자재의 파티클 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흡음재와 차음재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방염천을 통해서 방염 효과까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방음 부스. 보다 자세한 공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공장을 찾았습니다. 방음 부스의 주자재인 압축 목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부터 이 압축 목재들이 어떻게 방음 부스의 재료로 재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317에 이제 이 판 자체도 틀리잖아요. 이제 코너에 들어가는 게. 야가 만약 597짜리면 497로 들어가고 안에도 100. 쉽게 생각해서 외부 바닥 위에 내부 바닥이 올라가잖아. 그치? 이 치수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마. 절대 그냥 100 차이 나는 게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걸 좀 주의해서 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진짜 제발 부탁이다. 알았지? 장시간 방음 부스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용자들을 고려해 이 업체에서는 파티클 보드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LPM을 사용합니다. 특히 독성이 있는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력을 가해 작업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방음 부스는 일반 조립식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작은 집을 짓는 것처럼 바닥과 천장, 벽면을 다 만드는데요. 특허받은 결부 방식을 이용해 바닥을 세우고 측면과 천장을 끼고 앞문을 마무리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색상의 자재를 사용해 원판을 절단하고 측면 등을 깔끔하게 정돈한 뒤 부스 안에 흡음재와 차음재를 채우고 방염천으로 최종 마감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작은 집, 방음 부스가 완성됩니다. 방음 부스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차음재와 흡음재가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어야지만이 방음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흡음재는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판상형 흡음재, 다공질 흡음재, 헤르멜즈 공명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춰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차음재가 있는데 차음재는 무거울수록 차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울수록 방음이 잘 됩니다. 그만큼 비례하죠. 근데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기층, 다중입니다. 그래서 공기층을 형성해야지만이 방음이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 방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손쉬운 설치는 물론 이전 또한 용이하게 제작된 조립식 방음 부스. 방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21세기. 방음 부스의 수요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밖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뜻하는 방음.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나 어떤 장치 등을 에워싸서 음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음에는 들어오는 소리를 막는 차음, 그리고 들어온 음을 흡수하는 흡음이 있습니다. 방음의 목적은 다름 아닌 인간의 편안한 생활 유지에 있죠. 방음이라는 것은 즉 듣는 부분에 그 청각에 의해서 불쾌감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불쾌감을 줄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배경소음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청소기나 세탁기, 믹서기나 헤어드라이기 등의 소음이 있는 가전제품들을 작동시키거나 의자를 끌고 바닥 위에서 뛸 때 생활 속 소음은 급격히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활 속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가정에 피해를 주는 층간소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뉩니다. 경량 충격음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칼, 도마를 사용하는 등 주방에서 나는 가벼운 소리에 해당되지만 중량 충격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이 걷는 무거운 소리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한 75%가 넘어가는 실정에서 이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민원의 75% 이상인데 이게 다 중량 충격입니다라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부는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 금액 수준이 30% 인상됐는데요. 층간소음 피해 배상 기준은 주간의 경우 기존의 5분 평균 55데시벨에서 1분 평균 40데시벨로, 야간은 종전의 5분 평균 45데시벨에서 1분 평균 35데시벨로 강화됐습니다. 층간소음 배상 금액은 수인 한도 기준으로 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 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약 66만 원, 2년 이내는 약 79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생활 속 소음의 크기를 가늠해보고자 층간소음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그 행동을 이 친구들이 몇 가지를 시연을 해볼게요. 시연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데시벨 메타기로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한번 그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을 세게 닫기. 지금 70까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배려하는 친구가 문을 한번 살짝 닫아볼게요. 뭐 한 49데시벨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소음캡이 없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그 정면까지 쭉 끌어볼게요. 쭉.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캡이 있는 의자를 들고 끌어볼게요. 보신 것처럼 일반 장판과 강화마루 등 바닥재의 마감 형식과 함께 소음 캡의 적용 유무에 따라서도 소음 수치의 차이는 커집니다. 이 밖에도 망치질을 하거나 마늘 등을 빻을 때 나는 소음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유발하는 소음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체험해본 관람객들. 느낀 바가 큽니다. 좀 생각보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까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집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데시벨 재면서 하나하나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웃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외 소리 차단엔 창호의 성능도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문을 열었을 때 60데시벨을 넘던 수치는 창문을 닫자 40데시벨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방음은 창호의 종류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우리가 거리에서 듣는 소음인데요. 65데시벨을 넘어갑니다. 이 소음을 우리가 집안에 있다는 가정하에 16mm, 22mm 발코니 창호, 진공 창호 이렇게 각기 다른 4개의 창호를 통해 들어볼까요? 먼저 16mm 창호입니다. 이번엔 22mm 창호를 통해 들어보죠. 그리고 발코니 창호. 마지막으로 진공 창호입니다. 들리는 소음의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 창호에 따라 외부 소음의 크기가 달라지듯 층간 소음은 바닥 구조에 따라서도 그 세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바닥 구조에서는 70데시벨을 넘던 소음이 완충제 또는 이중 바닥 설치를 한 차음제 바닥에선 10데시벨 가까이 그 세기가 줄었습니다. 층간 차음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아래층을 배려하고 위층을 배려하는 이제 생활 습관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층간소음을 만드는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항상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남들을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층간소음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급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중재기관의 역할을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전화 상담을 비롯해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분쟁이 아닌 이해와 대화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자세도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이번에는 층간 차음제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음제는 EVA 계열로 EVA는 고무 성질을 띤 고분자 화합물로서 다른 소재에 비해 유연성이 뛰어나고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물성 변화나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고 순수 탄소 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층간 차음제는 어떻게 설치될까요? 바닥 맨 아래에는 콘크리트 슬레이브가 존재하죠. 그 위 층간 차음제가 들어가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위에 난방제와 층간 차음 마감제가 설치된 뒤 장판과 마루 등의 바닥재가 완공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과거 층간 차음제로 주로 사용됐던 것은 바로 스티로폼. 정확한 명칭은 발포 스타일엔 수지로 폴리스티렌을 발포제의 작용으로 팽창 성형시켜 가공한 건축자재입니다. 거품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스티로폴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EPS로 약칭하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스티로폴은 독일 바스프사의 상표명이고 스티로폼은 미국 다우케미컬사의 상표명인데 이 두 회사의 상표명이 건축 현장에서 굳어져서 스티로폴 또는 스티로폼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로폼은 밀도가 약해 사용 중 계속 변형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때문에 차음 성능과 단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시공 1년 후부터는 점차 침하돼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EVA 계열 차음제는 완벽한 방수로 곰팡이도 막을 수 있고 단열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층간 차음제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이것이 바로 주재료인데요. 먼저 주원료와 부원료를 혼합해 10여 분간 고온과 압력을 가해 눌러줍니다. 배합된 재료들은 이렇게 덩어리져 나오는데요. 반죽이 마치 떡덩어리 같은 모양입니다. 이 상태로 믹싱롤에 들어가죠. 시트 모양으로 뽑아져 나온 반죽은 냉각 과정을 거친 후 재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압축기는 절단용 압축기가 아니라 열을 가하는 압축기로 삽입된 반제품 시트를 10분에서 20여 분간 열을 가해 자체 발포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기기에서 나온 제품들은 밖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생산 공장에서 나온 반제품은 숙성 과정을 거친 뒤 가공실로 옮겨집니다. 가공실에서는 제일 먼저 재단 작업이 이루어지죠. 고객의 요구에 맞게 길이와 폭이 완전히 재단된 제품은 밴딩 작업을 끝으로 출하를 기다리는 완제품으로 보관됩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그 사용량이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EVA 계열 차음제. 앞으로는 보급률이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인데요. 우리가 그 주거 환경이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별로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 차음을 시키는 이런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은 정말 살아가는데 윗집 아랫집 뭐 살인 사건이다 또는 뭐 애들이 밑에서 위에서 뭐 피아노 치든 밑에서 뭘 하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이웃끼리 다투는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첨단 지금은 EVA 제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만들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개발을 갖다가 뭐 저희 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개발을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이 자꾸만 이렇게 좋게 변화된다면은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한편 EPS 제품의 단점을 극복한 EVA 물질이 층간소음 차단제로 사용된 건 10년 정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신발 밑창의 스펀지처럼 푹신한 부분에 주로 쓰였는데 이제는 층간 차음제를 비롯한 매트,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쓰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차음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층간소음을 잡는 획기적인 소재가 개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소재를 개발한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박병은 교수. 박병은 교수는 메모리 등 전자부품에서 많이 연구되는 강유전 물질을 이용해 건물 내 층간 진동 전달을 막는 소음 방지제, 층간소음 방지용 앞전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전 물질을 이용해서 필름 스피커에 대한 것들을 연구들을 했습니다. 근데 필름 스피커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 진동을 앞전 물질을 통해 가지고 진동을 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진동을 흡수해서 그 앞전 필름을 이용해서 소음을 방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뭐 특허 출원도 하고 이쪽에 대한 연구들을 좀 여러 가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강유전 물질은 바깥에서 전압을 걸지 않아도 스스로 양과 음의 전기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로 가스레인지, 스피커, 적외선 감지기 등의 센서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이 물질을 이용해 건물 내 층간 진동 흐름을 막는 필름을 개발한 건데요. 박병은 교수는 첫째, 진동과 압력을 최소화하고 둘째, 공진에 의한 소음을 줄여보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앞전 필름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건축물에서는 층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차음제나 완충제를 넣지만 소음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는 건물 바닥면에 가해진 충격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고 다른 매질을 통해 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박병은 교수는 강유전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건물 바닥면이나 벽에 가해진 충격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등 다른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아래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에너지가 아래가 아닌 옆방향으로 전달되게 하는 앞전 필름을 개발한 겁니다. 특히 앞전 필름에 들어가는 PVDF, 즉 앞전 물질은 박병은 교수가 처음으로 열처리 공정만으로 제작한 것으로 기존 방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저렴한 제품 생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재나 완충대 쪽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 기업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우선 타겟은 건축 구조, 이제 바닥재나 완충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시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 자동차 자체 내에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그 시장이나 연구 개발을 목표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4천억 원인 국내 층간 차음제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층간 차음제 시장에 혁신을 몰고 온 서울시립대 박병은 교수의 층간 소음 방지용 앞전 필름, 건축 시공 차음제와 바닥재, 차음 매트 등으로 활용될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보이는 울퉁불퉁한 모양의 나무 역시 디퓨저, 즉 소리 확산제로 쓰이는데요. 소리가 나무들을 투과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꺾이고 그로 인해 방 안의 소리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석고보드를 통해 차음을 하고 유리 섬유와 밀도 높은 폴리에스테를 통해 흡음을 하는 녹음실. 최고의 음질을 뽑아내야 하는 녹음실은 그만큼 최고의 음악 청취 환경이 조성된 곳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최상의 음악 청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그 청취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는
바닥에 카페트를 까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더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장을 통해서 또 책장을 설치를 하시면 그 책장 안에 있는 책들이 다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지나는 소리들이 여러 곳으로 확산되면서 귀에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커튼 등을 이용해서 소리를 이렇게 차단 및 이제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펀지로 만든 달걀판만 생각했다면 오산. 최고의 음질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의 탄생 현장. 녹음실의 방음 시설도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음 등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자동차 때문에 일반 가정, 녹음실 등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방음제 설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의 자동차 방음 자재나 시공 방법의 틀을 깬 놀라운 방음제가 있습니다. 마치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자동차 방음제를 시공하는 모습인데요. 이 방음제는 일본에서 단열과 음이온, 원적외선 발생 등 건축용으로 개발됐지만 국내 한 업체에 의해 자동차용 방음제로 개량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라클 세라믹은요, 두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40마이크론이고 하나는 20마이크론인데요. 특히 이 40마이크론짜리 입자는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비어있는 구형입니다. 즉 공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공 형태의 입자가 소리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자동차용 방음, 즉 진동과 소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인트 형태나 작업 과정이 쉽고 기존 자동차용 방음제에 비해 훨씬 가벼운 세라믹 방음제. 무엇보다 일반적인 자동차 방음제의 무거운 무게가 단점으로 꼽히기 때문에 가벼운 이 세라믹의 무게는 방음제 설치로 인한 자동차 무게 증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는 고무 또는 우레탄 패드 형태가 자동차 방음제로 주로 사용됐는데 이 경우 무게가 제곱미터당 2kg 이상 증가합니다. 즉 중형 자동차 기준으로 팬더, 후드, 하부 전체 시공을 할 경우 적어도 40kg에서 많게는 100kg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세라믹 방음제. 시공 부위는 자동차 바퀴와 맞물려 있는 로어암, 팬더, 후드, 엔진 커버, 도어 등으로 후드는 1dB, 로어암 부위에 시공했을 때는 3dB, 하부 전체를 시공했을 때는 5dB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료 형태의 이 세라믹은 어떤 원리로 이런 방음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스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스펀지도 밀도가 아주 높은 스펀지를 만져서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밀도가 높은 스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펀지 안에는 기공이 있습니다. 그 기공의 밀도가 높은 게 결국은 딱딱한 스펀지인데요. 그 스펀지를 만약에 벽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쪽 면에 소음을 발생을 시킨다면 반대편에서 밀도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걸러지거든요. 소리는 양 전체를 줄일 수도 있지만은 소리의 성질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터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미라클 세라믹의 입자가 그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드에 이 세라믹을 시공하면 엔진 소리를 흡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문에 시공하면 외부 소음을 막아주거나 주파수를 변형시켜
보다 더 둔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세라믹을 일반 가정에 설치할 경우 방음 효과는 물론 재료의 특성상 공기 정화, 곰팡이 방지 등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개발로 앞으로 자동차의 엔진 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노면과 자동차의 마찰음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게 되죠.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세라믹 진동 필터링 효과는 향후 자동차 방음 시장의 대안으로 부상할 거란 전망입니다. 사람이 귀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소리는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몸을 통해 특정 소리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죠. 이런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소음입니다. 인간이 소음에 계속 노출될 경우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4시간 실내외에서 소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방음 기술의 진화는 21세기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